지난 1일 발생한 아산 보일러 공장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다만 공장 붕괴 우려로 조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찰이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년 넘게 중단됐던 천안역사 증개축 설계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내년 하반기 착공에 이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새롭게 시작되거나 달라지는 제도가 많습니다. 세종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관심 가질 만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산시가 지역경제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도 아산페이 10% 할인 판매를 계속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이 국민신문고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지난 1일 발생한 아산 보일러 공장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는데요. 공장 붕괴 우려로 조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찰이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발생한 아산 보일러 공장 화재. 건물 5개 동 가운데 2개 동 4만 5천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1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연휴라 공장 근무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85억 원어치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진압이 완료되면서 경찰과 소방, 국과수가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조사반은 공장 내부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최초 발화 지점으로 예상되는 곳에 대한 전기, 가스 등 다양한 원인을 염두에 두고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CCTV상의 최초 발화 지점으로 확인된 곳에 대한 국가수와 경찰, 소방의 공동 감식이 있었고요. 다만 이날 합동 감식은 화재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오전 중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화재로 인해 공장 건물이 모두 타 추가 붕괴 위험이 우려되면서 불가피하게 오는 6일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아산시는 보일러 공장 화재와 관련해 복구 수습 지원과 공장 가동 중지로 인한 고용 연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제19대 아산시 부시장에 이태규 전 충남도 미래산업국장이 취임했습니다. 이 부시장은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열정과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동료 공직자들을 향해선 성과와 능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직장,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태규 부시장은 충남 서천군 출신으로 충남도 출산보육정책과장, 미래산업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재관 전 소청 심사위원장이 지난 31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에 입당서를 냈습니다. 또 입당서 제출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정무특보로 임명됐습니다. 지난해 11월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 이 전 위원장은 조만간 천안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년 넘게 중단됐던 천안역사 증개축 설계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내년 하반기 착공에 이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3년 3년간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던 천안역. 하지만 20년 가까이 임시역사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가철도공단과 협약을 맺고 이듬해 증개축 설계에 들어갔지만 지난해 9월 천안 청주공항 복선 전철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사업이 중단된 지 1년 3개월여 만에 설계 작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허송 세월만은 아니었습니다. 천안시와 지역 정치권은 기존 284억 원에서 500억 원 내외로 사업비를 증액시켰고 수시 배정 예산으로 설계비 15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중지되는 기간 동안 사업비를 증액시켰으며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른 만큼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천안 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예산 증액 과정에선 천안 역세권 주변 개발 사업과 천안 역사 구상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를 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천안역 증개축 사업은
증축 약 3,000제곱미터, 개량 5,200제곱미터 규모로 내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모습의 천안 역사는 오는 2026년에 선보일 전망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이 국민신문고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민신문고는 현재 대통령 훈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그동안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신문고법이 제정되면 이른바 핑퐁 민원과 중복 반복 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처리가 가능해지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종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산시가 지역경제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도 아산페이 10% 할인 판매를 계속 이어갑니다. 시는 올해 우선 772억 원을 발행해 소진시까지 할인 판매를 실시하며 이후에도 대규모 발행을 진행해 지역경제 소비 촉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한편 아산페이는 월 100만 원까지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시는 올해부터 지류 판매 대행점을 농협과 신협, 우체국 등 69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지역 정치권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발빠른 행보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3일 강준현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당원 40여 명이 아침 출근길 주요 거리에서 새해 인사를 진행한 데 이어 신년 인사회를 열고 65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 승리 의지를 다졌습니다. 또 같은 날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최민호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가 함께 조치원읍에 있는 충령탑 참배를 시작으로 신년 교례회를 열고 정권 교체를 위한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2022년은 세종시 출범 10주년이자 시정 4기가 시작되는 해라며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세종 10년이 행정수도 1000년으로 이어지는 기틀을 닦는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새해를 여는 시무식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 계획을 담은 세대별 인터뷰 영상을 직원들과 함께 시청하며 새해 각오를 다졌습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시무식에 앞서 조치원읍 충령탑을 참배하는 것으로 이민년 새해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세종시에서 올해 첫 선을 보이거나 달라지는 제도가 여럿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시민들이 관심 가질 만한 혹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김우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문화, 예술, 체육 분야 인프라 구축을 주목할 만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1,080억 원을 들여 건립 중인 금강 보행교가 오는 3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고 지난달 시범 공연으로 첫 선을 보인 세종예술의 전당이 오는 4월 15일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체육 분야에선 지난 10월 준공된 어진동 정부청사 복합체육관이 오는 8월부터 운영될 예정이고 이어서 미호천 체육공원 6월, 오관항뜰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7월, 조치원 시민운동장이 9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입니다. 시 자체 출산 장려 정책도 눈에 띕니다. 올해부터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제도를 신설해 가구당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고 보육교 직원 1명에게 연간 최대 20만 원의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지원하는 한편 민간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액도 만원 인상됩니다. 교육 분야에선 새 학기부터 세종 지역 전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처음 적용하고 일생활권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할 아름중 제2캠퍼스가 오는 5월 개교할 예정이며 공립형 대안교육 위탁기관인 위스쿨이 9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또 생활 분야에선 시민 자전거 보험이 3월 16일부터 개인형 이동수단 일명 PM으로까지 확대되고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인 새롬점이 오는 11월 오픈합니다. 한편 올해는 세종시가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지 정확히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해 시 출범일인 오는 7월 1일엔 드론 불꽃쇼와 시민 합창 버스킹 등의 행사를 비롯해
세종시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기념 사업이 올 한 해 계속 추진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가 18.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15.1%,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14.3% 등의 순이었습니다. 세종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회조사는 생활의 만족도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세종 통계포털 누리집 통계 간행물 코너에 접속하면 각 부문별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에 살고 있는 성인 2명 중 1명은 지역화폐 여민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여민전 카드 발급자 수는 14만 4,509명으로 지난 2020년 말보다 5만 1,000명 이상 늘었습니다. 여민전의 주된 소비층은 30대부터 50대 사이로 확인됐으며 이 중에서도 40대가 상반기 충전 비율의 46%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이 소비한 세대로 집계됐습니다. 아울러 여민전 사용이 가장 많은 업종은 음식점이 1위를 차지했고 이어서 교육과 의료, 종합 소매점 등의 순이었습니다. 미래 스마트시티는 어떤 모습일까요? 다양한 기술을 가진 국내 벤처기업들이 스마트시티 선도 도시인 세종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이들이 개발한 기술을 직접 선보일 수 있는 실증존이 세종 어반 아트리움에 자리했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아람창교 등 2곳에 설치돼 시범 운영 중인 도로 교통사고 예방 통합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도로 살얼음과 같은 노면 상태를 비롯해 짙은 안개 등을 자동으로 감지해 전광판이나 도로교통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일반 차량은 물론 미래 자율주행차 안전주행에 큰 도움이 되는 기술입니다. 투명 페트병을 현장에서 플레이크로 재활용하고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적립해주는 장비입니다. 음료수 자판기 정도의 크기로 제작돼 아파트나 상가 밀집 지역 등에 설치되면 페트병 재활용률을 높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기존에 있던 여러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세척을 통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섬유, 장섬유, 즉 리사이클을 통한 시스템을 미래 스마트시티에 적용될 법한 기술로 세종에 자리한 벤처기업들이 개발한 것들입니다. 이처럼 지역 벤처기업이 개발한 스마트 기술을 실증하고 선보일 수 있는 공간이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 주도로 세종 어반 아트리움 더 센트럴 3층에 자리했습니다. 단내 기업뿐만 아니라 그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다른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여기 이 공간에 와서 직접 고객을 만나고 자기 제품들을 실제로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저희가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일반 시민들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미래 스마트 시티를 미리 만나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세종시를 스마트 시티로 건설한다는데 어떤 기술들이 과연 있는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또 그런 장이 될 것입니다. 이곳이 미래 스마트 시티를 선도할 벤처 기업들의 꿈을 펼치고 그 기술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가 지역사회 비만 예방과 관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상을 받았습니다. 서북구 보건소는 코로나19 상황에도 각종 체험교육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또 유관기관과 협력해 연계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산시가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어르신 목욕 및 임이용권을 배부합니다. 사용권은 관내 목욕업소와 임이용업소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며 이번에 배부된 단일 이용권과 코로나19 등으로 사용기간이 연장된 지난해 미사용권은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수령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할 경우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값싼 중국산에 밀려 국산 버섯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천안의 한 농가가 항산화물질 중 하나인 폴리페놀 함량을 높인 열매마 표고버섯을 생산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년 넘게 표고버섯만 재배해온 서필원 씨. 보다 질 좋은 표고를 생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왔습니다. 이런 서 씨가 3년 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건 다름 아닌 열매마. 열매마 가루를 톱밥에 섞어 버섯균을 배양시키는 건데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첫 수확에 나섰습니다. 그 양을 조절하면서 1년에 두 차례밖에 찍지 않기 때문에 성분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실패했을 경우 때문에 한 2, 3년 걸렸다라는 시간적인 면을 실제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성분 분석 결과 서 씨가 재배한 표고에선 일반 표고보다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20% 이상 더 높게 나왔습니다. 표고버섯과 열매마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표고버섯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씨는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버섯 탓에 라면 업체를 비롯한 소비자들에게 국산 버섯이 외면받고 있다며 가격이 아닌 품질로 승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내산 표고버섯이 기능적으로 소비자들이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된다면 아마도 표고버섯 농가들의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고.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로 운영돼 문을 닫았던 천안 실내 테니스장이 4일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이용요금은 평일 1회 2시간 기준 주간 2만 원, 야간 2만 5천 원입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가 확인된 시민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새해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소득작물과 식량작물, 도시농업 등 32가지 농업 분야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청 자격은 사업 실천 의지와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업인이나 단체로 농업기술센터에 1월 2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선발하게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LH에서 운영해온 세종시 이생활권 환승주차장을 새해부터 세종시설관리공단이 맡게 됩니다. 시설공단은 앞으로 직접 환승주차장을 운영함에 따라 도심 주차난과 교통정체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나성동과 한솔동 인근에 위치한 환승주차장은 주차대수 540면에 자전거 보관소 267면으로 구성됐으며 이용시간은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됩니다. 알기 쉬운 건강상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의학계에서는 마음의 병 중 하나로 공황장애를 꼽고 있는데요. 자가 진단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생활 속의 대처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인을 괴롭히는 마음의 병 중 하나인 공황장애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공황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중매체 속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공황장애는 대중들에게 꽤 익숙한 정신질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황장애란 무엇인지 또 생활 속에선 어떻게 공황장애를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황발작이란 특별한 신체적 이상이 없음에도 갑작스럽게 극도의 불안감과 초조감이 발생하며 숨이 막히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며 곧 죽을 것만 같은 공포감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공황발작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고 한번 직접 체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거나 숨이 막히는 듯하다. 땀이 난다. 손발이나 몸이 떨린다. 어지러워 휘청거리거나 졸도할 것 같다. 맥박이 빨라지거나 심장이 마구 뛴다. 누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질식할 것 같다. 메스껍거나 토할 것 같다. 다른 세상에 온 듯하거나
자신이 달라진 느낌이 든다. 손발이 저리거나 마비되는 것 같다. 몸에서 열이 나거나 한기가 든다. 가슴 부위에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낀다.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느낀다. 미쳐버리거나 자제력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다음 증상 중 4가지 이상이 갑자기 발생하여 수분인의 최고조에 달한 적이 있다면 공황발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황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을 위한 생활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황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술, 카페인 등과 같은 음료의 섭취를 금합니다. 두 번째로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합니다. 세 번째로 평상시 산책, 음악 듣기, 복식호흡, 명상 등과 같은 이완 운동을 꾸준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황장애를 비롯한 불안 증상을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인 복식호흡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안히 눕거나 앉아서 한 손은 배 위에, 다른 손은 가슴 위에 올려놓습니다. 편안히 숨을 들이쉬면서 가슴에 댄 손은 움직이지 않고 배에 올린 손만 움직이게 합니다.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었다 합니다.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다는 느낌으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풍선에 바람이 서서히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입으로 숨을 후 하고 내뱉습니다. 이러한 호흡이 자연스러워지고 난 이후에 숫자 10을 마음속으로 세면서 호흡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4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5, 6, 7, 8, 9, 10을 속으로 세면서 숨을 천천히 후 하고 뱉어냅니다. 이러한 복식호흡은 대표적인 이완요법으로서 호흡을 통해 심장의 과도한 두근거림을 안정시켜 줄 수 있습니다. 평소에 반복적으로 복식호흡을 시행하시면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으며 숙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평상시 복식호흡을 충분히 연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황발작은 수분에서 수십 분간에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공황발작이 발생했을 때 똑바로 누워서 복식호흡을 시행하면 공황발작을 이겨내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화되기 쉬운 공황장애, 숨기거나 어려워하지 마시고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하시어 초기에 전문가에게 진료받으실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LS밸브에서 일반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5-398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불당 오디세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 격일제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622-793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